대선 분위기가 정말로 이쯤 되다 보니까 네. 정말로 정부 기관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문제 있는 기관을 꼽으라면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감사원이었거든요. 네. 감사원이 뭘 했냐? 최근에 대통령 관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9월에 이미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서 맹탕이라고 네.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네.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하필이면 실지 감사를 나간 건데 물론 국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했다고는 하지만 굳이 대선 전에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 기사도 못 봤거든요. 네. 우리 구 기자님은 뭐 제가 모르는 거를 잘 보시네. 이거 다 뉴스에 아니, 나온 뉴스에 거예요. 나오긴 합니다. 네. 나오긴 하는 네. 거예요. 예. 언제 어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했답니다. 최근에. 비워져 있으니까 근데 아마도 그 감사원장도 머릿속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께 잘 보여야 된다. 이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 그 뒤집어. 사람도 어이 뭐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면 본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안 하는 것보다. 것보다는 네. 알리바이 좀 만들어야지 이제 열심히 한다. 그죠? 그리고 네. 관저에 여태까지 사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정보로 네. 국민들한테 안 알려진 또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딱 내주면 여론이 야, 와, 이거 잘한다. 정확해. 왜냐면은 그 관저 내에 스크린 골프장 설치 의혹이 있었죠. 네.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리고 관저에 그 정자가 있었는데 그 시공업체 계약 수주 관련된 과정이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못 봤는데 이번엔 보겠다면서 들어갔는데 네. 근데 속이 너무 뻔한 게 지난번에 한 번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해 봤지 않습니까 이게. 21g. 영혼의 무게. 이제 살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원장 임기가 4년이네요. 보니까 저도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한 2년씩 잡는데 4년이니까 굉장히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말기쯤에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은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최재 작품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줏대 있게 그동안에 뭘 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냥 권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인데 감사원 직원들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제대로 정식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은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이 국회로 갔다가 넣어버리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아마 치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네. 덩치 큰 그래가지고. 사람 있잖아. 유병호인가? 유병호는 그거 이제- 감사위원 됐으니까 이제 또 아니, 감사위원으로 그놈은 무조건 깜빵 가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 사람이 명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들은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잘 있죠.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병호는 내 행정고시 동기라서 그래요?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유병호의 입김은 이제 말빨이 안 서는 상황이 와버린 거잖아요. 그 중에 유병호는 유병호가 언론에 실질적으로 요새 아예 안 한 나오잖아요. 건데. 아, 요즘 숨어 있는 분위기로 약간 네. 보이긴 하던데 외견상으로. 걔는 완전히 등 돌렸거든. 어떻게 하면 물 800톤을 매달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유추하세요? 이게 한 번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전 정권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네. 많이 쓴 많던데. 것으로 네. 보이던데. 뭘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영장 약간 같은 거 있지 어떤 않고 그냥 그런 게 어떻게 오프 더 보자. 레코드로는 뭐 마약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겠죠. 보고. 네. 관제까지 뭐 마약을 그럼요. 그런 많이 건 아닐 것 하거나 같습니다. 예. 근데 마약을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보면 진짜 엄청난 양의 물이 이렇게 쓰여요. 마약을 처리할 때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눈이 많으니까 설마. 저는 그러겠어요. 반려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아, 그래도 반려견. 많이 키우니까. 그래도 800톤은 그러니까 말이 안 아니에요. 되죠. 예. 아니 그 정도면 수영장 하나를 채워야 될 텐데 수영장 같은 아니 거 수영장이 주지 있잖아요 않으세요? 또 거기. 근데 그러면은 그거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약을 한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마약 단속하겠다고 네. 그 난리를 쳐놓고 마약 예산 깎았다고 그걸 계엄 선포의 이유로 아니 얘기하는 그렇게 사람인데 그 마약 때문에 물 소비량이 많다고 그러면 물과 관련된 무속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로 뭐 하는 그런 의식도 있나? 난 진짜 별걸 다 생각하네. 모르겠네. 진짜 이거 꼭 밝혀야 아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국민의 상승을 이렇게 밝혀질 제한하게 거예요. 만드는 국고 손실.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런 거를 아마 네. 그 유병호 그 걔가 밝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죠. 아니 지금 아니요 감사원은 그냥 얌전히 가만히 있어라. 네. 좀만 기다려라. 어쨌든 정권 바뀌고 나면은 감사원을 저거 어떻게 그냥 그대로 둡니까 저거. 저렇게 제가 빨가먹고 지금 진짜 정권에 충성하는 건 이름은 처음 제가 봤어요. 말씀 못 드리는데 한 2주 정도 전부터 제한테 진짜로 현 정권에 굉장히 나쁜 짓 많이 한 고위직들이 네. 전화 오는 분들이 많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냥 친한 척하고.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나는 뭐 핵심 실세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방송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쪽에 여론의 중추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뭔가 좀 얹어가 보려고 조용하게. 막 네.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 다른 분 만난다고 갔는데 막 그 따라왔더라고. 야.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어젠가요? 그제 그 얘기했어요. 정부 부처 그렇게 많이 심하게 손 안 댄다. 그러니까 정부 부처 지금 공무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이거 어떻게 되나 내 신변에도 큰 변화가 생기지 않나 이런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근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 위에 사람만 잘못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쭉 같이 껴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줄 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아마 버들버들 떨고 있을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친다고 하면은 이게 아마 반발이 생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흔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발언을 또 했더라고요. 저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 이 얘기는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죠. 유영하 의원이 페북에 올리기를 네. 내일 박근혜 서문시장 간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렇지 어쩌라고인데. 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서문시장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탄핵 이후에 공개적으로 선거 운동에 관여한 거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서문시장이라고 하면은 대구를 상징하는 곳인데 거기 직접 간다는 것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간다는 건 어쨌든 간에 네. 김문수한테 좀 표심을 몰아달라. 뭐 이런 취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움직인 배경에 좀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선거는 진짜로 잘하거든. 그러니까, 네. 선거를 읽어내는 거는 굉장히 선수예요. 그리고 대구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지는 거를 왜 가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가는 거냐고. 내년을 보는 거예요. 아 저는 지는 건데 왜 가냐가 아니라 본인 지금 거기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사면 받고 그동안 국민들한테 준 고통이 얼마고 본인은 원래 지금 깜빵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아니었으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선거운동 해주려고 돌아다니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 저는 이런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가는지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내년을 보고 간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우리 오윤혜 선생은 혁명가의 피를 타고나. 도저히 현실이 이해가 안 돼. 아,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 이거 대구 경북에서 먹히는 에? 거지. 뭐 대구 경북이 신앙이에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가 이번에 나왔다. 그럼 대구 경북이 흔들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대구 경북 사람들은 특히 대구 사람 더 심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여기에서 대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쳐모여 할 때 네. 그 중심에 설 수 있지. 영향력을 근데 발휘할 수 있지. 우리 평론가님도 좀 이상주의자야. 혁명가 이상주의자 나왔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네. 현실주의자는 어떻게 보니-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보는 고소주의자. 정도. 고소주의자. 다 때려. 이쪽 분들은 아, 뭐 이렇게 웃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박근혜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구 경북을 뭐 보수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하는 것도 결국 자기한테 떡대려고 하는 거거든. 나라를 위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뭐가 득이 되느냐. 지금 이 시국에 본인이 서문시장 한번 안 떠주면 대구 사람들이 박근혜에 대한 원망이 생기거든. 한번 떠주면 역시 우리의 그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지도자의 위대한 그 따님, 그 위대한 여왕이다. 이게 유지가 돼요. 이번 선거 결과는 관심이 없어. 그런데 그래 하면은 대구의 마음은 이쪽으로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치적 힘이 돼. 바로. 그러면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이제 중요한 선거잖아요. 그러면 유영하 얘가 대구시장. 대구시장 나오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정확한 분석이다. 여기서 그리고 네, 김재원이도 이거다. 네. 대구시장. 그냥 김재원이는 박근혜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권력이잖아. 원래 친박이었잖아요. 그리고 김재원 같은 그거를 경우에도. 노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 사실은 그 보수 괴멸 시나리오 중에 제일 큰 게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 30%를 넘게 되면 네. 실제로 전체 득표율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대구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보수가 정말 끝장난다 이런 걸 가지고 아마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참패할 거라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TK 자민련화 되잖아요. 그 TK 자민련의 가장 그 높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지. 글쎄요. 저는 그게 다 현실적인 힘이거든. 아 누가 네. 박근혜 씨가? 박근혜. 그렇게까지 저는 뭐 명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진짜 그런 판단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무슨 깊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쉬워.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아까 대구에서는 그러니까 대구 시장을 박근혜가 만들고 싶은 뜨느냐 안 생각이 있을 것 뜨느냐가 같아. 박근혜가 나오면 열광합니다. 진짜 지금 아니, 그건 지금 맞아요. 나오면 근데 맞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 섭섭함이 알겠습니다. 가슴에 사무쳐. 근데 그 대구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얻은 게 TK에서 21% 뭐 요 정도 봐서 순위밖에 안 되잖아요. 한 20% 후반만 돼도 참 민주당한테 좋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최소한 대구 TK 지역에 민주당이 씨앗을 뿌리는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집권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한편으로 했는데 지금 저렇게까지 움직이면 원래 제자리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거 좀 걱정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경남 쪽은 PK 쪽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제가 KSY가 최근에 조사한 걸 가지고 PK 쪽에 있는데 오, 네. 거기에 이제 MBC 갔다 왔는데요.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가 물론 이제 ARS 조사이긴 하지만 10%가 안 나요. 근데 지난 대선 때 20%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앞으로 이제 며칠 더 남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10% 중반 이내로 격차를 줄이기만 하더라도 PK 지역 인구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거다. 더군다나 P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제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 생각을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 TK 정서를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에 저 진지합니다. 이거는 2분만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보 진영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막 큰 지지와 그 내내 지지율이 높으셨잖아요. 그 그렇죠. 집권 내내 그렇죠. 많은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었지만 끝나고 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망하거나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만큼 막 추앙하는 그런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제 보수 대통령들은 지금 그쪽 경계가 다 망해가고 뽑을수록 대구 힘들다 여기저기 다 임대다 경제가 폭망인데 어떻게 내 삶의 터전보다 내 생계보다 이념을 쫓아서 그 묻고 따지지도 않고 지지할 수 있는 그것도 심지어 김문수를 저는 이 정서가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쯤은 속는셈 치고 우리가 한 40년 밀어줬는데 야. 이렇게 힘들다. 속는셈 치고 니네가 욕하고 싶으면 내가 욕을 하려면은 뭐 이재명이든 진보를 뽑고 아니다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내 삶이 나아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정서가. 저도 제가 고향은 부산인데 부산은 조금 개방적이거든요. 대구랑 인구 다르죠. 분포 네. 자체가 네. 거기는 수출 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대구는 굉장히 그 지역 자체가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대구가 원적인 분들이 97%예요. 대구가 원래 거기서 원래 조선 대대로 사는 사람이 네. 97%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조선 시대라고 보면 돼요. 부산은 굉장히 개방된 많이 다르죠. 여기는 뭐 네. 뉴욕 이런 느낌이고 뭐 오사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정서. 그러니까 여기는 양반들이 지배하는. 네. 여기는 조선 뭐 그렇게 말아먹고 백성을 착취하고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동학 농민들 그렇게 착취하고 해도 조선 그 노론들 왕들은 100년 동안 거짓하다가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네. 그거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그 현실의 역사잖아요. 대구 TK는 좀 그런 문화 속에 현재도 삽니다. 내가 죽겠고 내 자식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생계와 바꿀 만큼 그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성적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문화에 이렇게 젖어서 거기에 세뇌돼서
규정받고 네. 살고 있는 거죠. 제가 거꾸로 그분들은 거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떡해요? 광주 사람들은 똑같지 않냐? 그렇지. 아니에요. 광주는요. 이번에 그 윤석열 때 한 동네에서 90% 득표율이 나왔어요. 윤석열 지지 90%. 강주에 봉선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도 살았던 알아요. 동네인데. 광주의 거기서 그 강남이잖아요. 네, 봉선동.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끔 다른 선택을 한다고요. 어떤 이념에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 투표를 하는 거지. 지금 내가 죽겠는데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에 대해서. 봉선동이 윤석열이를 90%를 찍었어요? 네. 언제? 저번 대선 때요. 와 놀라운 일. 놀라운 아니, 근데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주는 그 말이 안 우리 통한다는 변호사님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또 이제 그 박근혜라는 사람은 또 TK에서 아버지부터 대대손손이잖아요. 박정희.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광주에서 때부터. DJ 네. 같은 존재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박정희, 네. 박근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보태고 싶지만 그러니까 전 서로가-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중간에 보면 서로가 대화가 안 돼요. 네, 그- 말씀.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 그 유세 차량이 중앙대 앞에 간 모양이에요. 오늘이요? 네. 그랬더니 중앙대 학생들이 피켓 들고 그 앞에서 혐오 정치 물러가 이중섭 물러가라 이거 하면서 딱 시위하고 있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래요? 오늘 네. 5시 20분 그 기자회견 때문에 네. 그 유세는 취소했다고 나오던데. 아 그러니까 거 유세 차량만 가 있고 이준석 네. 후보는 안 가고 아, 유세 차량 앞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를 있는 하고 거예요. 있구나. 또 고려대는 몇몇 학생이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맞아, 네. 근데 여기는 아예 학생들 이제 더 꽤 많이 커지는 나왔어. 거지. 점점 그러니까. 커지는 더 거야. 자신감도 그럼요. 생기고. 그치.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집단 이런 오히려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동안에 젊은 층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는 층들이 생겨나서 맞아. 오히려 거기서부터 이준석을 진압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꼰대라고 욕먹을 수도 있거든. 아니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40분에 온라인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3시에 네. 기자분들한테 쫙 뿌렸어. 아침에 막 이런 게 나가면 막 너도 나도 뭐 덜불처럼 들고 일어날 네. 거다. 근데 제가 거짓말 아니고 새벽 3시부터 여기자님들이 10명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까지. 새벽 3시부터 아침 7시까지. 뭔지 알 것 같아. 그만큼 여성 네. 기자님들이 그만큼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럼요. 네. 남자 기자분들은 뭐 9시 10시부터 전화 오던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은혜 씨의 세 줄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은 국민의힘과 이준석은 전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MBC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 국민의힘 도의원이 여자 중학생한테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젓가락 그 이야기를 한 진짜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학생이 너무 놀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일렀고 야, 얘기를 했고 또라이가 근데 그 많구나. 영상을 촬영이 당연히 되어 있어서 이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60세. 이거를 선거운동에 심지어 중학생한테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 당이 맞습니다.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정말 선거를 치르고 뵙기 때문에 야 그날 무슨 주제로 뭘 얘기할지도 기대가 좀 됩니다. 솔직히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날이 옵니다. 그렇죠? 진짜 대선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투표하셨습니까? 저는 항상 본투표 오후 4시에 합니다. 꼭 그때의 분위기를 골라요. 느낌이 하실 거죠? 네. 당연히 하겠죠. 예. 왜냐면 왜 이렇게- 그때 네. 투표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네. 표가 알 어디로 수 있으니까. 쏠리거나. 네, 알겠습니다. 자기야 예전에 투표하시게. 우리 악몽 네.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박근혜 그래서. 문재인 이렇게 붙었을 맞습니다. 때 마지막에 갑자기 노인표가 확 집결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네. 박근혜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줄 그렇죠. 서가면서 투표했거든요. 그때 사실 판세가 뒤집어졌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